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분야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페이즈 1의 마지막인데, 증강현실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주얼 슬램에서 가장 최앞단 프론티어에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자율주행에 계신 분들께서 좀 분노하실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의견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슬램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죠. 왜냐면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얻으면은 이제 더 안전하니까. 근데 자율주행에서 슬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디시전 메이킹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로버스트하게 하냐가 더 중요한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벽이 보인다고 하면은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사람이 옆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벽이 앞에 보인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벽이 튀어나온다고 하면 사람이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왼쪽으로 꺾을까 오른쪽으로 꺾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이거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이제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디시전 메이킹을 내렸을 때 이게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그쵸? 왼쪽으로 이제 꺾은 게 이제 벽을 피하려고 안에 있는 사람과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꺾었는데 사람을 치워버리거나 하면 이제 잘못된 디시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디시전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에는 사실 완전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사용했었던 필터 방법에서도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만 할 수만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uncertainty가 있어도 충분히 미리 대응할 수 있으면은, 네, 로컬라이제이션이 뭐 1, 2cm 차이가 난다고 해도 1, 2cm, 10cm가 막 차이가 난다고 해도 미리 꺾으면은 박질 않으니까 자율주행 쪽에서는 사실은 로컬라이제이션보다는 디시전 메이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로컬라이제이션 쪽을 파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라이다는 못 망했다 그러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비싸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는데, 이제 테슬라 쪽과 함께 이제 그 오픈 파일럿이라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카메라만 이용해서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 이제 회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수장인 이제 조지 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오 핫이라고도 하죠. 조지 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던 게, 카메라를 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정도 에러가 난다. 라이다를 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cm로 줄일 수 있다. 근데 운전은 플러스 마이너스 1cm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운전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cm가 아니지 않냐. 운전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cm 로컬라이제이션을 얻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운전은 디시전 메이킹이다 라고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을 따라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 근데 또 동시에 또 생각이 드는 게, 라이다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cm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은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현 상황, 사람의 운전만큼을 따라 하려고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려고 한다면은 저는 라이다 슬램, 비주얼 슬램보다는 디시전 메이킹이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 쪽에서는 사실 정말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얻어내야 된다는 게 주 목표가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이 비주얼 슬램에서 가장 최앞단 프론티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강현실 쪽의 이제 산업 쪽의 특성을 보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굉장히 업데이트가 빨라야 됩니다.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게 업데이트가 정말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저희가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썼을 때 이제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이렇게 쓱쓱 돌렸을 때
이렇게 할 때 모델도 똑같이 싹싹 같이 따라와야지, 모델이 느리거나 해서 내가 보려고 하는 물체랑 실제 환경이 맞지가 않는다면은 사용자는 멀미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멀미가 나면은 당장 이걸 벗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이제 그 제품을 쓰지 않게 돼요. 이거를 자율주행에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는데 자꾸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차는 위험해, 난 이 차는 쓸 수 없어 수준이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강현실 쪽에서는 최우선으로 보는 게 정확하고 빠른 로컬라이제이션을 일단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확하고 빠른 로컬라이제이션 하려면 사실 필요한 거는 엄청나게 좋은 프로세서를 쓰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프로세서를 써서 좋은 알고리즘을 넣고 정확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증강현실의 디바이스 특성상 스마트폰이라든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가벼운 디바이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무겁다 하면은 목이 아파서 오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때 가벼움의 가장 그 주제가 되는 게 배터리의 무게가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만 해도 안에 배터리가 굉장히 크죠. 이게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배터리의 사이즈가 무게의 큰 축을 되게 되는데, 배터리를 이제 프로세서가 더 강력한 걸 쓴다고 하면 파워를 더 많이 잡아먹으니까 배터리도 그만큼 같이 커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오래 쓰기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프로세서들은 이제 파워를 굉장히 적게 먹는 로우 파워 컨섬션 프로세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도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심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특정 경우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 이제 리서치도 많이 되고 있어요. FPGA라든지 그런 것들도 리서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서는 약한데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렵죠. 그러면 이제 CPU 쪽에서는 계산이 어렵다고 하면은, 빨리 한다고 하면은 GPU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GPU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은 GPU가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GPU가 이제 뭐 여기 스마트폰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865 안에 같이 들어있는 뭐 아드레노 GPU 같은 것들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것도 3D도 굉장히 잘 되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쓸 수 없냐라고 하면은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서는 모델을 띄워줘야 됩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띄워줘야 되니까 60프레임 퍼 세컨드, 120프레임 퍼 세컨드로 모델을 띄워주려고 하면은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GPU를 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슬램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GPU 좀 우리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시에, 모델링 쪽에 안돼 그러면은 너네가 알고리즘 만들어도 우리가 모델을 못 띄워 라고 해버리면은 어플리케이션 자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GPU를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능한 이제 리얼한 실사 같은 그래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레이트레이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빛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GPU를 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거기도. 그건 어떻게 보면 현재 스마트폰 GPU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에 램도 부족하고 CPU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외부의 디바이스를 이용한다라는 방식이 이제 클라우드를 쓴다던가 엣지 서버를 쓴다는 방식도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프론티어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저는 이제 증강현실을 비주얼 슬램의 가장 프론티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슬램 쪽에서 많이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보레이티브 슬램이라고, 동시에 여러 명에서 슬램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콜라보레이티브 슬램이라는데, 굉장히 어렵고 프론티어한 기술이면 동시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증강현실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6명이 각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이제 슬램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겹치는 분야가 있을 때 맵을 이어주게
되면서 하나의 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모델이 이어졌나요? 아, 이어졌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이 스마트폰의 램이 꽉 차기 전에 2분 리밋 아래 나는 다 돌아야 된다 하고 뛰어다니는 거가 아닌 여러 대의 스마트폰의 각각을 이용해서 큰 맵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제 기술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최신 기술도